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올여름 뜨겁게 달굴 산타페 풀체인지와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의 영원한 맞수 대결,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산타페와 소렌토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통해 두 차종의 최종 선택에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시작한 산타페가 빨랐죠. 1999년 디트로이트 모토쇼에서 산타페라는 이름을 붙이며 글로벌 최초 공개를 시작으로 같은 해 서울 모터쇼에서도 공개를 하며 해외와 국내 모두 호평을 받으며 화려한 등장을 했습니다. 당시 산타페는 EF 소나타 플랫폼을 기반으로 현대자동차 첫 독자 개발 SUV로서의 의미가 남달랐는데요. 특히나 당시 주류를 이루던 프레임 바디 SUV가 아닌 모노코크 바디 타입으로 개발되어 SUV이지만 승용차와 같은 안락한 승차감과 SUV의 안전성을 모두 잡은 모델로 더욱더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모노코크 바디 SUV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기도 했죠. 또한 당시 1세대 산타페의 디자인은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과감하고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울퉁불퉁하면서도 유선형인 차체 곡면이 특징인 머슬이라는 디자인적 요소를 적용하여 큰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군 휴가를 나와서 공도에서 산타페를 처음 본 순간 와, 이 차 수입 SUV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출시대 내에 우수 산업 디자인 대통령상을 수상할 만큼 1세대 산타페는 국내 중형 SUV의 대중화를 이끈 결정적인 모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1세대 산타페의 출시까지는 우여곡절도 따랐다고 하는데요. 워낙 지금까지 국내에 없었던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출시 전 당시 정몽구 회장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는 등 지금의 산타페를 볼 수 없었을 수도 있었던 상황까지도 갔다는 후문이 있네요.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1세대 산타페가 나오게 되고 시장에서의 반응이 뜨겁자 2세대 산타페부터는 정몽구 회장의 전격적인 지원 및 애착을 보인 차종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렌토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우선 1세대 산타페 2000년 6월 출시 이후 2년 뒤인 2002년 2월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개발 초기에는 스포티지 후속으로 나오려 했으나 현대가 기아를 인수하며 산타페의 인기를 실감하였기에 소렌토 역시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 스포티지 후속이 아닌 지금의 소렌토로 나오게 된 것인데요. 만약 이 당시 현대가 당초 계획대로 스포티지 후속으로 개발을 했다면 지금의 산타페 소렌토의 경쟁 구도는 없었겠네요. 소렌토는 산타페와 달리 봉고 프레임 설계를 그대로 이어받았기에 프레임 바디 차체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SUV의 전통적인 차체는 소렌토였던 셈이죠. 소렌토 역시 1세대의 모습은 SUV로서 듬직한 모습이 주축을 이뤘는데요. 지금 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 생각도 듭니다. 당시 이때도 소렌토 픽업 트럭이 계획되었다가 무산되었다고 하니 곧 있으면 만나볼 기아 픽업 트럭의 시작은 벌써 이때부터 계획에 있었던 것이네요. 소렌토 역시 출시되면서 해외와 국내에서 호평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러자 산타페는 곧바로 2002년에 2003년식 연식 변경 모델을 내놓으며 상품성을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연식 변경과 마찬가지로 큰 변화는 아닌 실내 일부 디자인과 휠 디자인, 휠하우스 커버 등을 장착하는 정도의 변화로 소렌토의 경쟁 구도에 신경을 쓰는 눈치였죠. 그리고 2년 뒤 2004년 8월 산타페는 첫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당시 워낙 인기가 좋았던 산타페이기에 전면의 디자인은 그대로 계승하되 리어 쪽에서 테일램프, 후면 범퍼 및 후방 안개 등의 변화만 단행하게 됩니다. 실내 역시 클러스터 정도만 바꾸는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산타페 CM은 2세대 모델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2000년 출시되어 약 6년여간 무려 100만 대가 넘는 산타페를 판매하며 명실상부한 국민 중형 SUV의 등극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소렌토 역시 2006년 4월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2009년 4월 2세대 모델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2세대 모델부터는 소렌토는 정말 이름 빼고는 다 바꿨다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완벽한 변신을 하게 됩니다. 1세대 모델까지 고집했던 프레임 바디는 2세대 모델부터는 NF 소나타 플랫폼을 활용해 모노코크 바디로 나오게 되죠. 거기다 피터 슈라이어가 기아에 영입되면서 기아의 디자인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소렌토 역시 2세대에서는 슈라이어 라인을 적용, 1세대 각진 모습이 사라지고 날렵해진 외관의 모습을 갖추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소렌토의 두각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세대 때 받았던 호평을 훨씬 뛰어넘는 분위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기아라는 브랜드를 미국인들에게 인지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시점이기도 하죠.
또한 2세대부터는 내수 모델에 한해 수동 변속기는 단종시키고 6단 자동 변속기를 기본으로 하여 출시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산타페 역시 2005년 2세대 모델로 돌아오면서 소렌토 2세대처럼 NF 소나타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는데요. 1세대에 비해 전장과 전폭을 대폭 키우는 변화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산타페 역시 1세대와는 전혀 다른 디자인 방향성을 접목시키며 둥글둥글한 곡선을 강조하는 도시명 SUV의 모습으로 변모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1세대가 강인한 남성적 마초 이미지였다면 2세대부터는 섬세하고 비율을 중시하는 여성적 이미지가 더 강조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때부터 2세대 소렌토의 맹추격이 시작이 되면서 중형 SUV의 부동의 1위였던 산타페 역시 위기감을 느껴서였을까요? 2009년 7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2세대 초기형의 둥글둥글한 디자인에서 다시 직선을 강조하는 남성적 이미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산타페는 각지고 상남자스러운 스타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 생긴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후 2012년 4월 산타페 DM인 3세대 모델에서 그 정점을 찍기 때문이죠. 한눈에 봐도 1세대, 2세대에 비해 직선의 날카로운 선들이 강조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외관에서는 곡선의 라인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직선의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식이 맞아떨어진 것일까요? 다시금 산타페의 전성기를 맞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소렌토 역시 2012년 7월 2세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뉴 소렌토 R이 공개가 되었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산타페 DM에 비해 다소 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2013년 6월, 2014년 연식 변경에 조금 더 직선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러자 산타페는 다시 한번 SUV 시장을 확고히 장악하기 위한 마침표를 찍게 되는데요. 바로 산타페 롱바디 모델인 맥스크루즈를 2013년 3월에 출시하게 됩니다. 지금의 준대형 SUV인 팰리세이드의 계보 라인이라고 봐도 되는 모델이기도 하죠. 그러자 소렌토는 롱바디 모델은 아니지만 2014년 8월 3세대 모델인 올류 소렌토를 출시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소렌토는 산타페보다 큰 차량이다 라는 공식이 본격적으로 성립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LF 소나타 플랫폼을 활용해 제작되었으며 2세대 대비 확실히 커진 차체를 지니며 중형 SUV의 사이즈를 더욱더 키우는 데 일조한 모델이기도 하죠. 당시 위장막 테스트 차량을 보고 기존 소렌토 대비 워낙 큰 덩치이다 보니 모하비 후속으로까지 오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산타페와 소렌토의 판매량은 엎치락 뒤치락하며 중형 SUV 1,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확실하게 자리 잡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산타페는 이후에도 2015년 6월 3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산타페 더 프라임을 출시하며 다시 한번 왕자 굳히기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세대 소렌토의 인기는 2017년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소렌토가 출시되며 완전히 역전하게 되는데요. 디자인에서 기아가 물이 올랐다라는 평을 받으며 산타페의 판매량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가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국산 동급 최초로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기도 하면서 상품성 또한 산타페를 뛰어넘는다라는 평을 받기도 했네요. 산타페는 부랴부랴 2018년 2월 상당히 실험적인 디자인을 한 4세대 모델인 산타페 TM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산타페는 하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일명 탐켄치라는 게임 속 캐릭터와 비교가 되면서 디자인의 호불호가 극명해지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현대차에서 새롭게 디자인 정체성으로 밀어붙인 DRL과 일명 헤드램프가 분리된 상하 분리형 헤드램프가 처음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부터 국산 SUV 최초로 윈드실드 타입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는 등 최신 기술로 만회하려 했지만 호불호가 높은 디자인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2020년 3월 4세대 소렌토 MQ4가 출시하게 되는데요. 각지고 근육진 차체의 모습을 가지고 남성적 이미지이지만 말끔한 정장 슈트를 잘 차려입은 모습도 함께 느껴질 만큼 소렌토 디자인의 정점을 찍은 모델로 등극하게 됩니다. 판매량 역시 산타페를 추월하더니 이제는 2배 이상의 판매량 차이를 보이며 산타페를 저 멀리 따돌리고 질주하고 있죠. 산타페 역시 2020년 6월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산타페를 출시해 반전을 노려봤지만 결과는 역시 소렌토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둘은 산타페 풀체인지,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로 다시 한번 끝나지 않은 승부의 승패를 결정짓기 위해 결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산타페는 3세대 이후 처음으로 소렌토보다 더 크게 출시될 것이 확실시되어 보이죠. 이는 최근 도도티브가 전해드린 휠베이스 실측에서
산타페가 소렌토보다 20mm나 더 긴 것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외관 역시 산타페 풀체인지는 출시 전부터 코리아 디펜더라고 불릴 정도로 박시한 정통 SUV의 모습으로 재탄생이 예상되며 이번만큼은 소렌토를 압도하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소렌토 역시 비록 풀체인지가 아닌 부분 변경이지만 현행의 인기도 상당히 높은 만큼 잘 나온 디자인에 최신 기아의 패밀리룩을 입히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판매량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만이 두 차종의 길고 길었던 경쟁 구도에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가 결정될 텐데요. 앞으로 전동화 모델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내연기관 모델로서의 마지막 승부처가 될 이번 승부는 산타페와 소렌토의 이름으로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 결정짓는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은 과연 이번 승패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댓글로 서로 예측해보는 것도 재미날 것 같네요. 오늘은 끝나지 않은 중형 SUV 왕좌의 최종판이 될지도 모르는 산타페와 소렌토의 히스토리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